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진토란 무엇인가, 진토의 의미와 작용, 부제로 진술충리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토는 월의 기후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온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합쳐서 온습하다 혹은 난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진토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진토고 여기가 축토고 여기가 미토고 여기가 술토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은 이 진토는 이렇게 한에서 이 진토는 이렇게 한에서 난으로 가는 한에서 난으로 가는 시간적으로 한에서 난으로 가는 상태이다 이거죠. 진토가 지지에는 이렇게 축진미술이라는 4개의 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진미술을 오늘은 잘 한번 구분해 봅시다. 축진미술을 구분해서 보면 진토는 술을 안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 술을 안에다 보관한다 이거죠. 그러면 술토는 술을 밖에다 차단한다. 밖에다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술토는 술을 밖에다가 차단하는 것이 보관의 방법이기도 하죠. 술토는 술을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술토 밖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토는 이렇게 술을 만나면은 수의 에너지가 진토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토가 해수나 자수를 만나면은 수의 에너지가 진토 안으로 들어가죠. 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진토 안에 보관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면 수가 표면화되지를 않죠. 수의 작용이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 작용이 안 보이는 거죠. 술토는 수의 작용을 차단하니까 수의 작용이 보이고, 진토는 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진토 안으로 들어가서 수의 작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 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토에 수의 작용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진토와 화의 관계를 본다면은 진토와 화의 관계를 보면은 진토는 화를 밖에서 흡수한다 이거죠. 화를 밖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화를 안에까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화가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진토는 화 입장에서 화의 기운이 지나치거나 화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때 화를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거죠. 조절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화의 온도나 열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화의 작용의 일정 부분을 밖에서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축토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화가 축토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묶여 있다가 나중에 터져 나갑니다. 화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화의 성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데 확 토가 활을 끌고 들어가서 나갈 때도 확 터져 나온다 이거죠. 그 특징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토의 화는 설기가 되는데 그 화가 표면에만 있으니까 화가 퍽 하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서에서는 화치승룡이라고 그랬죠. 화치승룡. 화치승룡이라는 말은 뭐예요? 화가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용은 진이죠. 용을 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화가 왕하면 진토로서 해결을 한다. 충분히 진토로서 화를 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예. 축토는 화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묶어놨다가 화가 반발력에 의해서 화가 폭발하듯 터져나가는 위험성 때문에 축토와 화의 관계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로 볼 때는 축토를 탕화살이라고 그러죠. 탕화살. 그 다음에 오화도 탕화살이라고 그러죠. 그 탕화살의 관계가 이런 어떤 오행의 생극제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진토와 축토가 화를 조절하는 그 상황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미토는 화를 밖에서 방조합니다. 내외로 구분하면 수와 화가 토에 어디에서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진에서 미까지는 화가 밖에 있습니다. 화가. 술에서 축까지는 수가 밖에 있습니다. 수가 밖에 있다.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진에서 미까지는 화가 밖에 있고 술에서 축까지는 또 화가 안에 있습니다. 안에 화가 수는 밖에 있고 화는 안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축토의 수는 수를 방조하죠. 그래서 내외로 구분하면은 수와 화가 토에 어디에서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에서 미까지는 화가 밖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술에서 축까지는 화가 안에 있습니다. 축토의 수는 수를 방조하고요. 그래서 술에서 축까지는 뭐예요? 수가 또 밖에 있죠. 진에서 미까지는 수가 뭐예요? 수를 안으로 흡수하죠. 수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진올쯤 되면 수가 나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술에서부터 축까지의 나무는 수가 밖으로 나와 있죠. 나무는 겨울에 수를 나무 안에 갖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것만 놔두고 뿌리 아래로 다 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을 끝에서 겨울에 자랍니다. 수가 나무 밑으로 다 빠져나갔을 때 나무를 베어야 나무가 틀어지질 않습니다. 여름에 나무를 베면은 수가 안에 있는 나무를 베기 때문에 다 틀어지고 터집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이죠. 사람이라면 진에서 미는 수가 안에 있고 화가 밖에 있고, 술에서 축은 화가 안에 있고 수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되고 몸의 기능들이 작용합니다. 술은 화를 안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설명하면 진토는 열려 있어서 내외적으로 섞임이 일어납니다. 진토는 내빈 외하다 이거죠. 안은 비어 있고 밖은 화려하다 이거죠. 진토는. 그래서 진토 월에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 시작이다 이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없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시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술은 안에다 가득 채운 것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득 채운 것이 이 술토에서 추수해서 가득 채운 것이 이렇게 겨울을 지나서 진까지 가게 되면은 텅 비게 된다 이거죠. 진토는 밖으로는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열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동적이다 이거죠. 이 동이라는 것은 근거리나 주변적 동이다 이겁니다. 이 동은 적응, 변형, 대응 능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대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을 보니 자기가 처음 본 것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술은 진에 대대되는 술은 상황이 처음 생각하고 갔던 다르던 간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합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면 상황을 포기합니다. 진토는 상황에 자기를 맞춘다 이거죠.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진토의 작용이다 이거죠. 술토는 닫힌 상태이고 진홀은 문을 다 열어놓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밖에 있는 에너지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안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홀은 화가 안에 있고 밖에 수가 있습니다. 진홀은 수가 안에 있고 화가 밖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수화가 교류하게 해야 합니다. 화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하고 화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지 생산성이 들어오게 생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진은 동적인데 근거리에서 동적이고 섞여서 주변이 자꾸만 바뀝니다.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변적 환경이 바뀌는 거죠. 술토는 정적이고 주변이 잘 안 바뀝니다.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죠. 통째로 옮겨갑니다. 환경에 내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환경을 바꿉니다. 진토는 외부와의 조건이 안 맞으면 섞어서 외부와 맞춰갑니다. 술토는 안 맞으면 옮깁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죠. 크게 이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술토는 오래 있다가 안 맞으면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토는 난습해서 섞이는 것을 조정하는 형태, 빠르게 대처합니다. 분위기를 맞춘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습의 조절이 잘 돼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데 습이 조절이 잘 안 돼 있으면 섞임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된다 이거죠. 자, 고유성, 본래 설계했던 것, 본래 갖고 있었던 것, 이것만은 유지해야 되는 것까지 잘못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건데 이것이 이제 과습하게 되면 너무 습하다 그러게 되면 자기 고유성이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주인과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짓는데 주인이 중간에 설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은 이렇게 일부 변경되면 괜찮은데 자꾸만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애초에 설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집이 되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 습이 지나치면은 고유성의 문제가 생겨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은 습이 지나치면 자기가 성공에 대한 기준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은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진토를 볼 때는 그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 이거죠.
진토를 일지 기준으로 보면 난습하죠. 그러면 빠르게 주변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월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죠. 밭을 일구고 채소 심고 모내기 하여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계절별은 여름 한철이지만 인생으로 보면 한마디를 넘어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보면 한 단계를 지나야 결과가 온다 이거죠. 미월은 화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4, 5 미로. 미월은 화를 지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하고 가다듬고 시간 투자하면 바로 금이 와서 결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월생이 진행하는 과정과 진월생이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거죠. 축월생은 봄, 여름 두 계절을 지나야 하죠. 축에서 진은 준비 과정입니다. 씨를 고르고 어떻게 농사 지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겨울에 하는 일입니다.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축월은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월은 실제로 실행하고 미월은 그것을 길러내는 것이고 혹은 길러낸 상태죠. 수월은 보관해서 쓰는 상태입니다. 계절의 흐름도 인월이나 묘월도 다 다르다 이거죠. 진술충미의 계절적 큰 흐름을 구분해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수월에 사용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만들어진 것, 상품화된 것,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수월에서 축월까지는 쓴다, 있는 것을 쓰는 것, 축월은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월, 미월은 생산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진토는 지장간에 수와 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목과 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진토는 수를 보관하고 이것은 신자진과 연결이 되죠. 또 진토는 목을 마무리하고 진토는 이렇게 임묘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을 마무리하는 게 진토고 해자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진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토는 을, 개, 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수가 있잖아요. 수루, 수를 보관한다 이거죠. 그래서 진토는 목을 마무리하고 이것은 임묘진으로 연결이 돼 있죠. 목의 마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진토가 목의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한정을 하게 된다 이거죠. 수를 안에 보관하는데 신자진을 잘 보면 신자진은 수직작용이고 임묘진은 수평작용이다 이거죠. 수직작용이라는 것은 위아래 상하로 작용한다는 거고 수평작용은 좌우로 작용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직작용과 수평작용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수평작용은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조건입니다. 물질적 형태죠. 수직작용은 정신적이고 의미적 부분의 작용이다 이겁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중의 개수는 뭐예요? 중기죠. 중기. 을목은 뭐예요? 여기죠. 무토는 봉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중의 개수는 중기로 진토의 성향을 결정합니다. 진토의 성향을 결정한다. 이 중기는 모든 진술충리의 성향을 결정한다 이거죠. 진술충리의 중기는 진술충리의 성향을 결정하는데
진토의 의미의 계수의 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계수는 무슨 역할을 하나? 계수는 목생화 작용에 수의 의미를 전달하고 수의 정보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생화의 수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면 목생화는 회귀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목생화다 이거죠. 목이 화로 바뀐다는 것은 분열해서 새로운 생산을 한다는 말인데, 새로운 생산의 근본 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수가 없으면은 순환고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일회성이 되고 휘발성이 되는 겁니다. 역학을 공부하는 것은 순환을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이 고구 시절 아닙니까? 진월에는 그것은 해마다 순환돼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우주의 순환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토가 계수를 품고 있는 것은 목생화 작용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토는 앞에 묘의 왕지에서 뒤에 사화로 화의 계절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죠. 요 경계. 목과 화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과 화의 작용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목은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향력. 화는 뭐예요? 분열하는 힘, 확산력. 진토가 이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진토의 작용은 목이 어느 한 대상에 진행되는 목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로 기본이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뜻인데, 내가 너한테 간다 이거죠. 화는 다대다이거나 1대 다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나다 이겁니다. 아버지와 나, 아들과 나, 처와 나처럼 목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고, 그것을 묶어 놓으면 화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의 관계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내가 관계되어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진토가 작용하는 구성은 그러한 영역을 형성하겠다는 뜻이다 이거죠. 진토의 본질적 작용은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계수의 역량은 계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진토의 습을 조장해서 섞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토의 본질은 섞임을 조정합니다. 섞임을 조정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인다 이거죠. 그러면 진토가 많거나 월이나 일의 중심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토가 무슨 지지를 만나는지, 진토가 갖고 있는 에너지 섞임을 조정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잘 조절돼서 쓰여지는지,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지나쳐서 부정적으로 만드는지 섞임의 정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섞이는데 질서를 갖고 잘 섞이는지, 그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거죠. 진토가 수를 만나는 것은 해자축을 만나는 겁니다.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이렇게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진토도 수를 갖고 있고 해수도 수를 갖고 있죠. 지진은 공간과 공간의 관계다 이거죠. 특히 일지기준일 때. 월지를 말하면 월지는 시간 개념이 우선합니다. 계절적 구성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간 개념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월로 말하면 지는 목의 계절이고 해는 수의 계절입니다. 목의 계절은 수가 목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으로 이미 수가 전환되어 있죠. 그래서 임목과 묘목의 큰 차이는, 임목에는 수가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수를 끌어내려는 스타트점입니다. 그래서 임목 내부에는 아직 수가 없죠. 그래서 이노래 나무를 꺾으면 똑 하고 꺾입니다. 왜? 수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묘월 춘분쯤 되면 목이 잘 안 꺾입니다. 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수생목을 어느 곳에 자라나,
임목이 더 잘한다 이거죠. 목생화도 임목이 더 잘합니다. 수기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화에 가까이 가 있는 거는 묘목이다 이거죠. 그렇죠. 화에 가까운 게 임목보다는 묘목이 가깝죠. 예. 묘목은 목생화하려는 의지는 약하지만 화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곧 화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빠릅니다. 결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진토는 목의 영역이고 목에 여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역이라는 것은 목에서 화의 영역으로 일정 부분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홀은 목의 영역과 화의 영역의 교차점이죠. 이렇게 목의 영역과 화의 영역의 교차점이다 이거죠. 그것을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계절을 여름이라는 계절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 바꾸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에는 이미 습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 있는 수의 작용은 이미 목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토의 수는 내부에서 작용해서 진토 안에서 무한한 변화를 하고 있죠. 진토를 이해하면 술토도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술토, 진토와 술토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술토의 정화는 진토에 대대되는 작용이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작용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토는 중기에 개수가 있고 술토는 뭐예요? 중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죠. 요게 다르죠. 수화가 있는 것과 화가 있는 것이 다른 거죠. 그것은 수의 성향과 중기는 성향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의 성향과 화의 성향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이거죠. 수는 안에 있으려 하는 거고 화는 밖에 있으려고 합니다. 진중의 개수는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진토는 이 수가 안에 있어야 할 것이 토국수로 압박을 받고 있죠. 이것은 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개수를 동쪽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술중의 정화는 밖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술토 안에 있습니다. 화생토적 작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화가 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술토가 영역을 한정해서 정화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정화의 작용이 내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 이거죠. 모든 토의 중기들은 다 내부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수와 화의 체성을 위해서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해수는 수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수가 모이고 있다. 모인다. 수가 모이고 있다. 이게 수의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고 수의 작용이 밖에 위치해 있다 이겁니다. 수가 모여서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수가 모여서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의 안은 어디예요? 수의 안은 어디냐면 수의 안은 자수다 이거죠. 자수는 수의 중심입니다. 축토도 수의 가장자리에 있고 해수도 수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수를 중심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수가 중심이고 축토, 해수 다 가장자리에 있다 이거죠. 해수는 수가 모여서 들어오는 시점이고 축토는 수가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서 전환하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수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는 수의 중심에서 보면 밖에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밖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수가 밖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아직도 수라는 것이 다듬어져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수들이 모여서 섞여 있는 상태가 해수다 이겁니다. 수라는 것은 보관하는 힘이라고 할 때 해수는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고에 여러 가지가 쌓여 있다.
분류 작업, 선별 작업을 금을 거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수가 더 수다워진다면 그런 것들이 선별돼서 단일화돼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자수입니다. 그것이 수가 커진 것입니다. 해수에서 자수로 가는 것이 수가 커지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